자, 이항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항 정리에서 이항은 우리 방부등식에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그 이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얘를 그냥 전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봐줘보자는 건데, 이렇게 세제곱식이 완전 세제곱식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사실 괄호가 세제곱되어 있으니까 그 똑같은 괄호가 3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가운데 이 곱하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항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 하나라는 건 A나 B 중에 하나 고르고, 또 A나 B 중에 하나 고르고, A나 B 중에 하나 골라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돼서 A 제곱 B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A 제곱 B라는 항은 A, B, A에서도 나오고 A, A, B에서도 나오고 B, A, A에서도 나오니까 결국 총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세제곱이니까 쉽지, 얘가 뭐 4제곱, 5제곱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여러 번 거듭 제곱했을 때 나타나는 항들, 그리고 그 개수를 다루는 파트가 이항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를 보시면 여기 A제곱 B는 개수 3인데요. 그 3이라는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 괄호에서 A제곱 B니까 A가 2번 택해져야 되고 나머지 하나에서 B가 한 번 택해져야겠죠. 고로 3개 중에서 A가 2번 택해지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3C2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B는 굳이 안 뽑아도 되죠. 3개에서 2개의 A를 뽑았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B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완전 세제곱식을 전부 다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조합 C를 가지고 쓴 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3개 중에 0개를 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B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세제곱된 괄호 3개 중에 B를 1개도 뽑지 않았다. 그래서 A가 3개 있다. 이 뜻이고요. 3개 중에 1개의 B를 뽑았다. 그래서 B가 1개 있고 나머지 A가 2개가 된다. 3개 중에 2개의 B를 뽑아서 B가 2개가 왔고 나머지 하나는 A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마지막 3개 중에 3개의 B를 뽑아 A가 없는 이런 항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이항 정리에서 나온 개수다 해서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제곱,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이렇게 하게 되겠다는 건데, 그때 n개 중에 0개를 선택했다. 지금 b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즉 b가 0제곱 돼 있는 거죠. 네, 따라서 n개 중에 0개의 b를 선택해서 a가 n개가 됐다. n개 중에서 이번엔 1개의 b를 선택해서 1개가 b가 됐고 나머지가 모두 a이다. 이렇게 이 n제곱식도 거뜬하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얘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n개 중에 0개를 b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n개 중에 n개의 a를 선택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b는 선택되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nc0과 ncn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a를 기준으로 하나 b를 기준으로 하나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본인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n개의 괄호 중에 r개의 b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b가 r개 있고요. 그럼 n개 중에 r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a가 됐어요. 근데 r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0개를 선택하기도 하고 1개를 선택하기도 하면서 쭉 가서 n개까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r개가 0개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바뀐다.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도 똑같이 n개 중에 r개의 a를 택했어요라고 b가 아닌 a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r개를 택했으면 a가 r개 있는 거고 n개 중에 a r개를 제외한 나머지 n-r개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요 항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든 항을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요 아이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항계수의 일반항. 그리고 요 일반항을 시그마 처리를 해주면 전체 전개된 식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개념 확장하기를 보면 이번에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다음에 위에 n제곱이 있으니까 이번엔 2항이 아니죠. 3항입니다. 그래서 3항 정리를 구하는 식을 볼 건데 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얘도 괄호가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괄호가 쭉쭉쭉 곱해져 있을 건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항들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a의 p제곱, 뭐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런 애가 몇 개 나오는지 이와 이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전체 괄호 중에서 a가 p번 선택되고 b가 q번, c가 r번 선택돼야겠죠. 뭐 예를 들어 a가 2번, 뭐 b가 3번, c가 3번 이렇게 된다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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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8개를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제 요 8개의 괄호에서 A2, B셋, C셋을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요 8개를 그냥 무작위로 배치하는 경우랑 똑같게 돼요. 그럼 8개니까 8팩토리얼, n팩토리얼 할 것이고요. 각각이 몇 개인지를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적용해서 P팩, Q팩, R팩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항 정리까지 풀 수 있겠습니다. 아래 개념 콕콕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정리 이용해서 얘를 전개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4C 조합을 쓸 건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는 우리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4개 중에 0개의 A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얘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4개 중에 이번에 1개를 선택할 건데 A가 아닌 3의 1을 1개 선택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B는 3개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쭉 전개해서 마지막 4C 0부터 4C 1 올라가서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3의 2로 4개를 꽉 채우게 되겠죠. 마지막엔 B가 0개 선택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고 마이너스 4제곱하고 이런 거 처리를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10제곱하면 뭐 x 1차, 2차, 3차에서 10차 항까지 나올 건데 그 중에 8차 항의 개수를 구해 주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0개의 괄호 중에서 x를 8번 선택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기준이 정해지죠. 얘랑 얘 중에 8번 선택하는 건 얘가 될 거고 나머지 2번 선택하는 게 얘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x가 8번 선택될 거고요. 뒤에 있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가 2번 선택이 되겠죠. 자, 이제 얘를 풀어주자면 얘는 10시 2가 되겠죠. 10시 8은 얘네 둘이 뺀 2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2는 45가 될 거고요. 여기 4가 있으니까 이렇게 x 8쪽의 개수는 18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이항 개수를 조금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이항 개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파스칼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한 어떤 규칙을 가진 숫자 배열을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항 정리에서 나왔듯이 a 플러스 b를 0제곱하면 1 나오고요. a 플러스 b를 1제곱하면 그냥 걔들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1a, 1b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 풀면 1a 제곱, 2ab, 1b 제곱 이렇게 해서 3제곱, 4제곱, 5제곱을 쫙 써보니까 요 개수만 보면 1, 11, 121, 1331, 14641 이런 식으로 쭉 개수들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위에 1개, 그 다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개수만 갖다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1, 여기 1, 2개, 121, 1331, 14641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성질이 꽤나 많이 숨어 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위에 있는 2개를 더했을 때 아래에 있는 가운데 하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랑 6을 더해서 요 아래에 있는 가운데 10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28과 8을 더해서 둘이 더한 36이 아래 가운데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냐면 요 모든 개수를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를 조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뭐 1C 0, 1C 1, 얘는 2C 0, 1, 2, 3C 0, 1, 2, 3, 4C 0, 1, 2, 3, 4.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2가족, 얘네들을 다 3가족, 4가족 이런 식으로 쌤이 앞으로 표현을 할 건데 요렇게 되는데 보시면 방금 여기서 했듯이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자, 요 삼각형은 요렇게 요걸 이제 주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이 주대각선 방향에 있는 애들이 R값이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아래에 있는 애가 됩니다. 그럼 다시 쓰자면 4C1과 4C2를 더해서 5C 몇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주대각선으로 R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합에 자기랑 같은 가족, 4C 가족에 있는 또 다른 애를 더하는데 둘이 1차이가 나요. 그러면 더 높은 R값을 기준으로 다음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탄생을 할 수가 있냐면 뒤에서 뭐 또 보도록 할 건데 뭐 NCR 이라는 I를 구하려면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N-1씬의 가족들일 거예요. 그리고 주대각선으로 R이 똑같다 그랬고요. 얘보다 R 하나 작은 애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했을 때 아래 있는 애가 나온다. 뭐 이런 공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자면 이 삼각형을 보시면 얘 합하면 1이고요. 둘째 합 총합하면 2죠. 1, 2, 1 합하면 4고 1, 3, 3, 1 합하면 8입니다. 얘네까지만 해볼게요. 마지막 1, 4, 6, 4를 더해주면 1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특징적인 숫자들이죠. 2의 거듭제곱입니다. 얘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또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줄, 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얘네들을 더하면 각각 전부 2의 n제곱이 되는 건데요. 자, 요 1은 뭐 뺀다고 치고 왜냐면 이제 그 밑에부터 이제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요 1씬의 가족들 계산해주면 2의 1제곱 나옵니다. 2씬의 가족들 계산해주면 2의 2제곱 나오고요. 그럼 여기 10씬의 가족들 다 더해주면 2의 10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특징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 줄이나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여기 1, 6, 15, 20, 15, 6, 1 이렇게 있는데 홀수 번째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주면 1, 15, 15, 1 해서 32가 나오죠. 근데 짝수에 있는 애들을 합쳐줘도 32가 나오죠. 즉 홀수 번째 애들의 총합과 짝수 번째 애들의 총합이 똑같고 홀수 번째 애들이랑 짝수 번째 애들을 다 더해주면 또 2의 거듭제곱이 나오겠네요. 얘가 16, 32, 얘가 64 6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총합이 2의 6제곱인데 홀수 번째 애들이랑 짝수 번째 애들이 각각 얘의 절반씩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6신의 가족들입니다. 6신의 가족들은 총합하면 2의 6제곱이지만 2의 6제곱에서 이제 6신의 가족들을 홀수끼리만 더하거나 짝수끼리만 더하면 6신의 가족들의 딱 절반인 5신의 가족들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 줄을 봐도 똑같습니다. 뭐 여기를 봐도 1, 3, 3을 보면 여기 홀수가 1, 3, 짝수가 3, 1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을 하나 더 보자면 자, 이런 홀수계가 있는 줄 말고 이렇게 짝수계가 있는 줄 보도록 할게요. 1, 5, 10, 15, 1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무조건 대칭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반토막, 뒤에 있는 거 반토막을 더해도 전체의 딱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줄이든 홀수 번째 줄이든 상관없이 홀수끼리 그리고 짝수끼리 더했을 때는 총합이 똑같다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전체 개수가 짝수 개수라면 반토막으로 나눴을 때 완벽하게 좌우대칭이 되기 때문에
홀수 짝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앞에 있는 애들과 뒤에 있는 애들 개수 맞춰서 더해주면 결과가 똑같게 된다는 것도 또 다른 성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파스칼의 삼각형의 정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에서 출발해서 한쪽 대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꺾고 싶을 때 그냥 한번 띠 꺾으면 나타나는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의 총합이에요. 1, 2, 3, 4 더하면 10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무조건 출발은 1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갑자기 애매하게 막 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똑같이 또 다른 1에서 출발해서 꼭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가도 1, 3, 6, 10 총합이 꺾어서 나오는 그 숫자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조합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면 1C0, 2C1, 3C2, 4C3 더해서 5C3이 된다. 2C2, 3C2, 4C2, 5C에서 6C3이 된다. 이렇게 뭐 공식화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식으로 외우면 너무 헷갈리고요. 자, 요 식을 조금 외우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두 식을 보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무조건 2C2나 1C0 전부 다 1에서 출발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1에서 시작하는 식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1C, 2C, 3C, 4C 2C, 3C, 4C, 5C 이렇게 앞에 있는 n값은 무조건 항상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그래서 뭐 1C의 가족들, 2C의 가족들, 3C의 가족들 이렇게 가니까 n값은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나올 때도 n값은 다음 값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5C까지 더했다면 6C 값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앞에 있는 n을 선생님이 욕심쟁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면 1, 2, 3, 4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답을 구할 때도 또 올라와요. 근데 R은 뭐라고 할 거냐면 욕심쟁이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양심쟁이라고 할 겁니다. 양심쟁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자 0, 1, 2, 3 지금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자숙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계속 참아올 때도 있어요. 2, 2, 2, 2.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딱 한 번 올라가 줍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 있는 n값은 욕심쟁이여서 답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올라가고요. r값은 양심쟁이여서 지금까지 쭉 올라왔다면 마지막엔 쉬어주고, 지금까지 쉬어왔다면 마지막에 올라가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징도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를 보시면 NCR을 계산하려면 그 위에 있는 n-1씬의 가족들 두 개를 더하시면 된다. 그냥 파스칼의 삼각형 두 개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애가 나온다 라는 아이의 식입니다. 바이블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C0부터 NCN까지 n씬의 가족들 다 더해줬네요. 그러면 2의 n제곱, 2의 거듭제곱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2번은 잠깐 건너뛰고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n씬의 가족 전체에서 nc0, nc1 없죠? nc2, nc3 없고요. 즉 짝수만 다 더하거나 홀수만 다 더했을 때 그 전체 가족의 합인 2의 거듭제곱에 딱 반토막이 나온다는 거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과 같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전체의 반토막식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번 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2번 식은 보면 짝수의 항들은 다 더해주고 홀수의 항들은 다 빼줬어요. 그럼 얘네 순서를 바꿔보면 짝수네를 다 더한 다음에 홀수네를 쭉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짝수네와 홀수네의 총합은 똑같았죠. 따라서 짝수네에서 홀수네를 빼주거나 혹은 홀수네에서 짝수를 빼줘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 답은 0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여기 식이 조금 어렵게 써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n씬의 가족에서 0부터 k까지 더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k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 더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n씬의 가족 전체에서 앞에 있는 거 절반이랑 뒤에 있는 거 절반이 총합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똑같다고 했죠. 뭐 1, 3, 3, 1 이렇게
3신의 가족입니다. 얘네들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의 총합이 똑같다는 그 뜻이고요. 똑같기 때문에 얘는 3씨 가족이니까 전체 합은 2의 세제곱이 될 건데 얘는 2의 세제곱의 반토막, 얘도 2의 세제곱의 반토막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개념법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 이렇게 조합 몇 개만 이제 더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같은 층에 있는 애들을 더할 건데 9C7, 9C8 이렇게 둘이 더하면 아래에 있는 애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아래에 있으니까 9C의 가족이 아니라 10C의 가족이 나올 거고요. 10C의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주대각선이 R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10C7이 아니라 10C8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을 합했을 때 10C8이 나오는 거니까 요 10C8과 10C9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10C끼리 더했으니까 11C가 될 거고요. 10C8과 10C9를 더하면 더 큰 애의 R을 따라가는 최종 합이 되겠습니다. 얘는 얘네 둘을 뺀 11C2로 대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10C의 가족 다 더했죠? 그러면 2의 열제곱 나올 겁니다. 세 번째, 19C의 가족을 다 더한 게 아니라 이번엔 짝수만 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의 19제곱이라고 18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19C를 다 더하면 이제 2의 19제곱이고 짝수만 더거나 홀수만 더하면 2의 19제곱의 절반에 해당하는 2의 18제곱만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짝수라고 했는데 짝수라기엔 19C 0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C 0까지 있었으면 2의 18제곱인 거니까 19C 0에 해당하는 1만큼을 빼줘야지 답이 되겠죠.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전개식 5제곱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x제곱, y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5개 중에서 x 2개, y 3개 골라줘야지 이런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x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x, 3x를 2개 고를 거고요. 이렇게 2번 해주시고 2y가 아니라 마이너스 2y입니다. 마이너스 2y를 3번 선택해 주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5C2 10이고요. 3x 제곱하니까 9x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y 세제곱 되겠죠. 그럼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98, 72에다가 10배 해서 마이너스 720 그리고 뒤에는 뭐 x제곱, y세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2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x분의 1이라는 요상한 애가 하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x분의 1이라는 아이가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얘를 몇 번 선택하는지 얘를 몇 번 선택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애가 나오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막 곱해질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x-1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x-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린 얘를 일반항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항은 7개의 항 중에 앞에 있는 애가 몇 개 선택될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게 선택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2x제곱을 실제로 알게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알게. 그리고 뒤에 있는 x분의 1, 우리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기로 했죠. 요 아이를 7개 중에 알게를 제외한 나머지 7-알게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숫자와 x로 구분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7CR은 그냥 7CR로 쓰시면 되고 여기 2의 r제곱 나오죠? 2의 r제곱 여기까지 숫자일 거고요. x제곱의 r제곱이니까 x의 2r제곱 그리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7-r이니까 이 둘은 곱해집니다. 그래서 r-7로 바뀌겠죠. 자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x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둘을 곱하는데 밑이 같다? 그럼 지수끼리 더해줘야 하죠. 그래서 3r-7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네는 모르겠고 뒤에 있는 x가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3R-7 얘가 마이너스 1이다를 풀어야 하니까 R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2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개수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R 값을 2를 대입함 7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 정리를 쓰고 싶은 식이 두 개가 같이 곱해져 있네요. 근데 여기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해서 x의 개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경우의 수를 나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요. 두 개를 곱할 건데 1차 항이 나온다는 건 1차 곱하기 상수항이 되거나 앞에가 상수항이 되고 뒤에가 1차 항이 되면 결국 1차 항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쭉 전개하고 얘를 쭉 전개해서 막 애들이 만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1차 항이 되려면 얘 전개한 상수항이랑 얘 전개한 1차 항이 만나서 1차 항이 되고 반대로 1차 항과 상수항이 만나서도 1차 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1차 그 다음 여기서 상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차를 구하려면 얘 한 개 선택돼야겠죠? 그래서 총 5개인데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2x를 한 개 선택했고요. 뒤에 있는 1은 4번 선택했는데 1은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상수 곱할 거예요. 상수는 여기서 나오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상수가 나오려면 얘를 0번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개 중에 x를 0번 선택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2로 6개가 꽉 차게 되겠죠. 더하기 이번에 앞에를 상수로 만들게요. 2x 플러스 1의 5제곱에서 상수가 되려면 앞에가 0번 선택돼야 되니까 5개 중에서 0번 상수 x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럼 뒤에 있는 1만 5번 선택될 건데 1은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1차항 곱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1차항이 나와야 하면 6번 중에 x가 한 번 선택돼야 돼요. 그래서 6번 중에 x가 한 번 선택되니까 x가 한 번 있을 거고 나머지 2가 5번을 채우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5실 5입니다. 여기 2 있으니까 여기는 10x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 1이고요. 여기 64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계산하면 10x랑 64랑 곱하니까 640x 나타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애 보도록 할게요. 5시 0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6시 1에 2의 5제곱하면 6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19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x 있습니다. 그래서 192x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832x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832만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번엔 x제곱을 구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앞에 있는 애는 이미 다 전개가 되어 있죠. 그럼 우린 뒤에서만 이항계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x 2차가 되려면 여기 있는 2차랑 뒤에 있는 상수가 만나도 2차가 되고요. 앞에 있는 1차랑 뒤에 있는 1차가 만나도 상수가 될 거고 마지막 앞에 있는 상수랑 뒤에 있는 2차가 만나도 2차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부터 먼저 다 써보도록 할게요. 2차, 1차 상수는 각각 x제곱 마이너스 2x 3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3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는 다 더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걸로 이항 정리를 해보자면 x 플러스 1에서 상수가 나오려면 5번 중에서 x를 0번 골라야 돼요. 자, 5번 중에서 x를 0번 골랐으면 남은 5번이 다 1이 될 건데 굳이 곱할 필요 없겠죠. 자, 1차 1차니까 여기서 1차가 나오려면 5번 중에 x를 한 번 골라야 돼요. 그래서 5번 중에 한 번 x를 고르고 그럼 나머지 4번이 1로 채워질 건데 또 1은 곱할 필요 없고요. 2차가 되려면 5번 중 2번의 x를 골라줘야 됩니다. 똑같이 1은 쓸 필요 없겠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 1이니까 그냥 1x제곱입니다. 얘는 5c1이니까 5고요. 앞에 마이너스 2 써서 마이너스 10x제곱 될 거고, 마지막 3 곱하기 5c는 10이에요. 그래서 30x제곱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21x제곱이 되니까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21이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니까 2씬의 가족, 뭐 3씬의 가족 그런 게 아니라 n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n값은 욕심쟁이니까 영원히 커지는 게 정답이 될 거고요. r값은 양심쟁이니까 0, 1, 2, 18까지 커졌다면 더 이상 안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m과 n은 21, 18 이렇게 되겠죠.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씬의 가족들 다 더했습니다. 그럼 요 값이 2의 n제곱이 될 건데 2를 거듭 제곱해서 2000보다 작아야 되면 좋겠다. 그럼 n값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대로 올려봐라 요건데 2를 거듭 제곱해주면 일단 2의 10제곱이 1024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2의 1제곱은 뭐 당연히 아실 거지만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시는 게 앞으로 문제 푸는데 훨씬 편합니다. 어쨌든 2의 10제곱이 1024기 때문에 2의 11제곱으로 넘어가는 순간 2048로 2000을 초과하게 돼요. 따라서 n값은 10까지 갈 수 있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49씬의 가족 전체가 있는 것 같지만 끝에가 애매한 데서 끝나버렸네요. 요럴 때는 지금 홀수만 더하거나 짝수만 더한 것도 아니니까 혹시 앞에 반토막을 더한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 자, 49씬의 가족을 확인해 보면 0부터 49씨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49씨 49까지가 전체 가족 구성원입니다. 0부터 49까지는 총 50개인데요. 그 50개 중에 0부터 24까지 25개 정확하게 앞에 있는 절반이 쓰여 있죠. 그러면 전체 값 49제곱에 딱 반토막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앞에가 그럼 2의 48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그 뒤쪽도 뭐 2의 48제곱이 될 거고 다 합해서 49씬의 가족이 2의 49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23씬의 가족을 더했는데 지금 짝수들만 다 더했고 빠져있는 거 없죠. 0부터 시작 잘 했고요. 23보다 작은 최대의 짝수 22까지 다 더했네요. 그러면 23씬의 가족보다 반토막만큼 작은 애가 나온다고 했죠. 짝수만 더해도 반토막, 홀수만 더해도 반토막, 정확하게 앞에 절반 개수만 더해도 반토막, 뒤에 절반 개수만 더해도 반토막이 나온다는 겁니다.